자,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이게 이제 6월 달에 6월 달에 당규가 개정이 됐다. 최고위원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게 SNS에 좀 많이 돌고 있더라고. 그리고 몇몇 유튜버들이 이거를 해석을 못 해가지고 이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 시청자분들도 한 분이 그런 이제 패친인 것 같은데 제 페이스북에 댓글을 다셨는데, 가처분 소송을 하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어떤 채널에서 한 모양이에요. 근데 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요 얘기부터 먼저 하고 가야 되겠다. 그 당원 의견조사 이거를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한다는 것 같은데, 효력이 없는데 어떻게 효력을 정지시켜요? 여러분, 그거 당원 투표가 아니고 무슨 의사결정을 거친 게 아니에요. 그냥 여론조사한 거예요. 여론조사가 어떻게 효력이 있어? 그러니까 효력이 없는데 어떻게 효력을 정지시켜요? 여러분들이 이런 데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무슨 소송을 해? 아니, 어떻게 소송을 해요? 효력이 없는 건데. 원래 효력이 없는 거예요. 효력이 없는 거를 효력이 있게 만들려고 정청래가 당원 투표라고 약을 팔고 사기를 치려고 그러다가 이현주 의원한테 딱 걸려가지고 이게 당규를 위반한 게 되니까, 야, 이거는 당원 의견조사야. 당원 투표 아니야. 이러고 싹 빠진 거야. 그래서 당원 의견조사가 되면서 효력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상태가 된 거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정청래는 그냥 중앙위원들을 압박하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80%랑 맨날 계속 그 소리 하잖아. 87%가 지지를 했는데 니들이 이걸 반대하면 되겠어? 여론몰이 하려고 여론몰이 수단으로 그 의견조사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서 80%가 동의를 했으니까 이게 무슨 뭐 중앙위원회 결정에 반영이 돼가지고 그 반영된 게 의사결정에 뭔가 작용을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제가 좀 말을 어렵게 했나? 그러니까 무슨 효력이 없는 거야. 아무 효력이 없어, 이미. 이거는 효력이 없는 거야. 근데 효력이 없는 거를 어떻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제가 뭐 무슨 이유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 뭐 모금을 하려고 또 그러는 건지. 그런 걸 또 명분으로 내세워가지고 또 시청자들한테 모금을 해요. 뭐 재판하는데 뭐 변호사 비용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러면서. 그 나중에 가보면은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아무도 모르고. 그런 짓을 한 대표적인 사례가 그 뱀장수예요, 뱀장수. 김두일이 몇 년 전에 뭐 이재명 대통령 무슨 소송을 한다 뭐 이래가지고 5천만 원을 걷었어. 무슨 소송하는데 5천만 원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변호사랑 나눠 먹고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도 몰라요. 돌려받을래도 돌려받을 길도 없어.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그 사기당하면 안 돼요. 아니, 효력이 없는 걸 어떻게 가처분, 효력을 정지시키냐고. 효력이 있어야 효력을 정지시키지. 요즘 그 유튜버들이 여러분들 그 참 뭐 순수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그게 좀 보기 싫어요. 여러분들 어렵게 번 돈을 그 쓸데없는 일에 소모하는 거, 소비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 가처분 소송 안 되니까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뭐라고 얘기해야 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효력이 없는 걸 어떻게 효력을 정지시키냐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그래서 방송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된다. 그런 거고, 이 문제도 지금 SNS에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이거 한글을 잘 몰라가지고 한글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법률 용어라 어느 정도 지적 수준이 되셔야 이게 이제 당원 당규도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잘 모르고 엉뚱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최고위원들 사퇴해도 비대위 못 가게 최대한 막아놓음. 턱내가 중앙이랑 짬짬이해서 임명해버리면 그만임. 최고위 잔여 임기 8개월 미만은 투표 없이 중앙위 결의로 임명 가능하게 올해 6월 개정함. 네. 이런 게 이제 SNS에 돌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새벽 3시에 저한테 이걸 또 문의를 하셨어. 걱정되니까 이제 뭐 그분 심정은, 제가 시청자분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벌써 첫 문장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청래가, 예, 청래가, 비대위로 못 가게 하려고, 요거 당원 당규를 개정했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런데 올해 6월 달에 정청래가 당대표였어요, 여러분? 올해 6월 달에 당대표가 정청래였습니까? 그걸 정청래가 당대표 되기 전에 이걸 막을 수가 있어요? 만물 정청래설이야? 정청래가 막 신이에요? 본인이 당대표도 없고 그냥 법사위원장이었나? 예, 법사위원장이었어. 법사위원장이 당원 당규를 막 개정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6월달이래잖아. 8월달에 개정을 했다 그러면은 그나마 이해가 되지. 근데 6월달은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이었는데 법사위원장도 사퇴했을 거야 아마. 당대표 출마하려고 법사위원장도 사퇴한 시점이에요. 그럼 평의원이었어. 근데 어떻게 이거를 개정을 해가지고 미리 비대위로 갈 거를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정청래가 6월달에 당대표 되기 전에 이걸 개정을 합니까? 아니 이걸 말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런데 자꾸 속으니까 제가 답답하고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거를 방송을 그대로 하고 있어 유튜버라는 작자들이. 그러니까 방송을 하기 전에 제가 오늘 썸네일에 제목을 그렇게 썼는데 방송하는 거 좋은데 방송하기 전에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안 맞잖아 얘기가. 전혀 안 맞는 얘기잖아. 이거를 유튜버라는 사람이 그대로 읊고 있어. 제가 보니까 몇몇 채널에서 이걸 다 하고 있더라고. 그래갖고 비대위 못 간대. 약을 팔아도 적당히 팔아야지. 그 정청래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6월 달에. 왜 혼란스럽게 만들어 쓸데없이. 그리고 최고위원 임기가 8월 7일이에요. 8월 17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8월 17일에 임기를 시작했으니까 요거 잘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이제 또 뭐가 문제냐면 이거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한다. 이게 요거예요. 이제 개정됐다는 내용이 이건 이전에 있었던 항목이고 선출직 최고위원이 거리된 때는 거리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앙위에서 후임을 선출할 수 있다. 2개월 이내에 중앙위에서 후임을 선출할 수 있다. 그러면서 2025년 6월 13일에 개정이 된 거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6월 3일 날 대통령이 되셨고 6월 13일 날 박찬대 의원이 그러니까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하시면서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이 됐죠. 직무대행이 됐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제가 이게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권한대행은 직무대행은 당시에 박찬대 의원이었어요. 박찬대 의원이 이제 직무대행이었는데 나중에 당대표 출마하려고 이제 직무대행을 사퇴를 했죠. 그러면 6월 13일이면은 박찬대 의원이 직무대행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박찬대 의원이 직무대행이었을 것으로 저는 기억이 돼요. 제 기억에는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렸어. 그러면은 이때 요거를 개정한 사람은 누구냐? 2025년 6월 13일 날 요 최고위원 이 문제를 개정을 한 사람은 박찬대 직무대행인 거야, 이 사람들아. 아니 이런 것도 안 따져보고 방송을 해요? 당시에 저 개정안을 통과시킨 사람은 박찬대였어, 박찬대. 근데 무슨 정청래가 미리 비대위를 막기 위해서 저런 거래요. 아니, 그 SNS에서 뭐 저기 정치평론가 놀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해를 해. 뭐 잘 모르니까 모르고 저럴 수 있지. 근데 유튜버라는 사람들이 이런 정도 팩트 체크도 안 하고 방송을 해? 거의 상식 수준에. 제가 이걸 뭘 찾아봤어요? 그냥 기억을 더듬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6월 13일에 당대표 직무대행은 박찬대 의원이었잖아. 그럼 박찬대 의원이 이게 이렇게 되는 거네? 박찬대 의원이 정청래가 당대표 될 거를 미리 알고 6월 달에 정청래가 당대표 될 거를 미리 알고 박찬대가 나중에 가가지고 지방선거 출마를 하려고 최고위원들 5명이 사퇴를 해서 비대위를 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당규를 개정을 해가지고 당규를 개정을 해서 정청래가 비대위로 가지 않도록 박찬대가 직무대행이 만들어 놓은 거네. 이게 지금 시나리오가 이렇게 정리되네요. 이런 거 아니에요? 나 참 환장하겠네 진짜.
그리고 이 경우는 더 중요한 건 제가 한글도 모르는 사람이 방송을 한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자, 일단 이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5명의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면은 무조건 비대위로 가는 거예요. 지도부가 붕괴된 상태. 자, 지도부에 대표성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정청래건 최고위원들이건 민주당을 대표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당원들이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그죠? 대리하고 있는 거예요. 당원들의 권한을 정청래, 그 다음에 최고위원들이 대행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당원들이 뽑은 최고위원의 절반이 사퇴를 했다는 얘기는 나머지, 그러니까 절반이 안 되는 숫자가 당원 전체를 대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대표성이 사라지는 상태가 되는 거야. 당원들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당원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거잖아, 현재 당 지도부가. 근데 당원들이 뽑은 최고위원의 절반이 빠져나가면은 과반을 못 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당원의 뜻에 과반을 못 넘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대표성이 상실되는 거예요. 고로 비대위가 되는 거예요. 대표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비대위로 가는 거야. 즉 무슨 뜻이냐? 최고위원이 5명이 모두 사퇴를 해버리면 무조건 비대위로 가는 거다, 이거는. 언제 사퇴를 하건. 그게 12월 3일이건 12월 17일, 그러니까 8개월, 아까 8개월 이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8개월이 되는 시점이 12월 17일이에요. 12월 17일에 사퇴를 하건 12월 3일에 사퇴를 하건 최고위원회에 과반 이상이 사퇴를 해버리면 이거는 무조건 비대위로 가는 겁니다.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대위원회는 어디서 구성을 하느냐? 중앙위원회에서 구성을 하는 거예요. 중앙위원회에서. 비대위를 구성할 권한은 애초부터 중앙위원회에 있는 거야. 그리고 중앙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에 중앙위원으로 임명, 즉 된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할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중앙위원회에서 비대위로 가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정청래는 보궐선거로 당대표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앙위원들을 정청래가 새로 당대표가 되면서 임명한 사람들도 있는데 다수는 민주당 의원들,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임명된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중앙위원회로 가게 되면은 이건 제가 표계산을 구체적으로 해보지는 못해서 정확하게 단언을 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친명이 다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의원들 중에 160명 중에 150명이 박찬대 의원을 지지를 했잖아. 그러면 주요 당직자들은 대부분 의원들하고 혹은 당 지도부에서 선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의원들의 압도적 다수가 친명이기 때문에 중앙위원들도 친명이 더 많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최고위원들 5명이 사퇴를 해버리면 12월 3일이건 그게 12월 4일이건 5일이건 사퇴를 해버리면 비대위로 무조건 가는 거고, 비대위원장은 누가 뽑느냐? 중앙위원들이 뽑는 거예요. 물론 당무위원회에서 안을 올려요. 이런 분을 비대위원장으로 합시다 라고 안을 올리면 중앙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 건데, 어쨌건 중앙위원회가 동의를 해야 의결이 되는 거야. 근데 비대위원장을 쟤네들 지금 청래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만에 하나 최고위원들이 5명이 사퇴를 해가지고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되면은 비대위원장을 정청래가 하도록 만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숫자적으로 제가 볼 때 쉽지 않아요, 그게. 중앙위원회에서 부결시킬 수 있어요. 그럼 정청래는 나가린 거야.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무슨 뭘 날짜 따지고 무슨 개소리를 해. 이거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 항목이냐면요, 이 문장은 여기 보세요. 요걸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선출직 최고위원이 거리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적 중앙위원 유효투표 결과에 100분의 50, 권리당원 유효투표 결과에 100분의 50을 합산해 후임자를 선출한다. 그러니까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대한 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로 후임 최고위원을 선출한다는 겁니다. 선출 규정이 보궐선거의 경우 선출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거리된 최고위원의 잔여 임기가 8개월 미만인 때에는 중앙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다. 요거를 이제 신설을 한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했냐면은 8개월밖에 임기가 안 남았는데 이걸 보궐선거를 하려면 복잡하잖아요. 복잡하니까 그냥 이 정도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개정이 된 거야. 근데 이 항목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냐 하면은 5명 이하의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을 경우에요. 5명 이하의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을 경우에. 예컨대 최고위원 4명이 사퇴를 했어. 이러면 비대위는 못 가요. 그죠? 5명이 사퇴를 해야 비대위를 가는 거야. 그 4명이 사퇴를 해버렸어. 8개월 전에. 8개월 안에. 그러니까 12월 17일 이후에 4명의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어요. 그러면은 보궐선거를 하는데 그거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나온 대로 중앙위원 50%, 당원 50%로 선출할 수도 있고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12월 17일 이후에 4명의 최고위원이 사퇴를 할 경우 보궐선거를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 이거는 비대위 규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비대위는 5명 이상 사퇴를 하면 무조건 비대위로 가는 거야. 중앙위원회에서 무슨 최고위원을 뽑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왜 12월 3일이 의미가 있게 됐냐면은 지금 최고위원들이 정청래가 미워가지고 사퇴한다 이런 명분이 아니잖아. 야, 정청래 당대표 무너뜨리자. 그래갖고 사퇴를 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명분은 뭐냐면 대의 명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명분은 지방선거 출마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사퇴를 하는 거야. 이런 명분으로 부드럽게 이 문제를 풀자는 거야. 내가 지방선거를 나는 정청래가 미운 건 아닌데 내가 경기지사를 나가야 돼가지고 내가 서울시장을 나가야 돼서 나 그래서 사퇴하는 거야. 나 정청래 물러나게 하려고 사퇴하는 거 아니야. 이런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정무적 고려 때문에 12월 3일 지방선거 출마 시한이 6개월 전에 사퇴를 해야 돼요. 그게 12월 3일이야. 지방선거 6개월 전에 최고위원은 사퇴를 해야 되는데 최고위원들이 나 정청래 안 돼. 정청래 퇴진시킬 거야. 그렇게 사퇴를 하면은 당이 시끄러워지니까 모양새를 어떻게 만들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나 지방선거 나갈 거야. 나 서울시장 나갈 거야. 나 경기지사 나갈 거야. 나 충남지사 나갈 거야. 이런 명분으로 사퇴를 해라. 이 얘기인 거야. 무슨 12월 3일이 어떻고 12월 17일이 어떻고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한다라는 그 규정은 뭐냐면 5명 이하가 사퇴를 했을 경우에 그건 어차피 중앙위원회에서 해야 돼. 선출을 중앙위에서 하는 게 좀 못마땅하면은 당원 투표로 하자. 우리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12월 3일 이전에 5명이 사퇴를 하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아니 이 쉬운 걸 이해가 안 돼. 이걸 못 알아들어?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떤 거냐. 지방선거에 출마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전현희가 서울시장 나간다고 얘기를 했고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병주가 경기지사를 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한준호 의원이 다음 주에 사퇴를 한다고 그랬어. 한준호는 확정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현주도 경기지사 하마평에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황명선도 충남지사 얘기가 나오고 있어. 그러면 이미 3명은 사퇴를 할 가능성, 출마 때문에 사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현주하고 황명선도 출마한다는 핑계를 대고 12월 3일에 사퇴를 해버리라 이거예요. 이현주 의원이 한준호 의원 돕겠다 그러고 있지 말고 무슨 정청래를 어떻게 견제를 해. 지금도 못했는데 사퇴를 해버리면은 정청래가 날아가는데 그게 더 낫지.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요? 이현주가 뭘 정청래를 견제를 해. 그냥 사퇴를 해버려. 황명선도 이걸 명분으로 해가지고 이거 당원투표 졸속으로 진행되는 거 동의 못한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욕먹으니까. 나 충남지사 나갈 거야. 그래가지고 5명이 사퇴를 해버리면 12월 3일 전에 5명이 사퇴를 해버리면 무조건 비대위로 가는 거고 비대위로 가면은 중앙위에서 비대위원장을 뽑는 거예요.
중앙위 구도가 어떤지는 그건 제가 자신을 못해.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중앙위원회 친문이 많은지 친명이 많은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정청래 체제를 조기에 붕괴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은 이건 거야. 그 중앙위 표결에서 질 수도 있어요. 지면 어때? 아니 지면 어때요 이게? 어차피 정청래가 내년 8월까지 하는 건데. 그리고 다른 최고위원들은 출마하려고 다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데 지금. 뭐가 정청래한테 더 유리한 판이 되고 정청래가 더 정청래 그러니까 미리 짠 판입니까 이게? 정청래가 뭐 신이에요? 당대표 되기 전에 막 당원당규 개정하고 그래? 이제 좀 정리가 됐죠, 여러분? 이게 이대로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이건 제 의견이야. 그죠? 그래서 민주당 의원분들이, 특히 민주당 지금 최고위원분들이 제 의견을 좀 잘 들어보시고, 이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당이 계속 시끄럽고, 이래가지고 지방선거 공천도 제대로 될 리가 없고, 지방선거 승리도 힘들어요. 특히 당원당규 이거 통과돼버리면은, 친명들은 공천받기 힘듭니다. 그리고 당원투표 문제까지 얘기 나온 김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런 1인 1표제 이 문제, 중앙이 지금 이걸 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그건 뭐 개소리고, 되지도 않는 얘기고, 중앙위원회를 연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연기를 해. 근데 정청래가 이거 안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대위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청래는 중앙위 연기를 안 받아들이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중앙위원회에서 본인이 비대위 체제로 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비대위로 가게 되면은 정청래가 안 돼요. 안 되면은 다음 당대표 선거에 나올 거야. 그걸 위해서 이번에 미리 당원 당규를 개정을 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연임 출마를 하려고. 사실 그것도 웃기는 거지. 비대위로 한번 불신임 당한 사람이 다음 당대표 선거에 또 나온다라는 거 말도 안 되는 짓이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대위가 쓰고 본인이 쫓겨나더라도 다음 당대표 선거 때 판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11월 28일 날, 네? 12월 3일 안에 비대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1월 28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지금. 12월 되기 전에 어떻게든 중앙위원회에서 1인 1표제를 통과를 시켜서 다음에 당대표 도전할 때 본인이 지가 좀이라도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라는 게 저는 지금 문조털레와 정청래의 생각이라고 봐요. 그래서 중앙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연기하는 걸 안 받아들일 거라는 거예요, 정청래가. 그럼 중앙위원회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하면 되냐면은 이걸 부결시키면은 당이 분열됩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진짜 내전이 나요, 이걸. 중앙위에서 부결시키면은 저 문조털레들이 그 딴지 털빠들이 친명 중앙위원들을 공격을 하면서 내전을 일으킬 거예요. 뭐 수박사냥을 할 거야. 그러니까 부담이 되잖아. 그래서 중앙위원회 28일 날은 어떻게 하느냐? 당원 투표로 결정을 하자. 논란이 많으니 충분히 토론을 해서 당원 투표를 역으로 이용하자는 거야, 우리가. 쟤네가 당원 투표, 당권 민주주의, 당원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내세워서 쿠데타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당원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내세워라. 중앙위원회에서. 그래서 논란이 많으니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말고 당원 투표로 결정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놓으라고. 중앙위원회에서. 그럼 당원 투표하는데 2달 내지 3달이 걸려요. 그 사이에 비대위로 정청래 날려버리고, 그죠? 제대로 된 당규 개정안을 짜가지고 당원 투표를 붙이면 돼요. 제대로 된 당규 개정안, 정청래한테 유리한 당규 개정안이 아니라 제대로 된 당규 개정안을 짜가지고 당원 투표를 붙여버리면 다 찬성 나와. 다 찬성 나오게 돼 있어. 우리도 이렇게 머리를 쓰자는 거야, 제 얘기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건 뭐냐 하면은 비대위 체제로 가서 비대위원장이 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비대위원장이 호남 지역의 당원 명부를 집중 조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원 투표 가기 전에 한 2, 3개월 걸릴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원 투표 가기 전에 호남 지역 지금 70만 명이 늘어났는데 이에 대한 당의 특별 조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비대위에서 그걸 하면 돼요.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우리 당원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호남 지역에 기형적으로 당원이 급증을 했는데 이거를 조사를 하자.
이거 조사 안 할 이유가 없잖아. 신임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이상한 놈들 다 속간해버리고 나면은 1대1로 1인 1표제로 당규 개정을 하더라도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당원 민주주의가 되는 거지. 이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답을 다 가르쳐 주잖아, 내가. 아, 제 말이 뭐 어려워요? 영어로 방송을 해, 내가? 이걸 못 알아들어? 이걸 못 알아들으면은 정치에 관심을 끊으세요, 진짜로. 제가 진지하게 드리는 말씀이야. 유튜브를 방송을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 말도 못 알아들으면은 정치에 대한 관심 자체를 끊는 게 맞습니다. 정치를 이해할 만한 지적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정금자 상태로 봐야 돼요, 그거는. 이 말도 못 알아들으면. 그런 정치 관심 끊어야 된다.